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파고를 넘어왔다. 급등과 급락, 규제와 완화, 기대와 불안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해법을 찾아왔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나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 안정과 서민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붙잡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이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유예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매물 순환을 촉진하며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교한 전략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허가 거래 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는 곧바로 실거주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벽이 되기도 했다.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이라도 선뜻 매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면서도 동시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도록 2년이라는 현실적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절묘한 균형점이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 자동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 역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규칙은 분명해야 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 이전 매도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의 말미를 두었다.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신호다.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다주택자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팔 것인가 아니면 중과를 감수할 것인가. 시장은 신호에 반응한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거래는 살아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이 정책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 압력은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가격 구조가 점차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분명한 기회가 된다. 더 나아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과 연계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는 공급 확대라는 명분 아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동일한 혜택이 지속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도 균형을 택했다. 무조건적인 특혜가 아니라 시장에 실제 공급을 내놓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조치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구조를 보면 공공임대 비중은 8.5%에 불과하고 민간임대가 86.7%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간의 역할 없이 임대시장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민간임대 공급 기능 유지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유예라는 완충 장치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격한 충격이 아니라 점진적 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 단계 도약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비판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실수요자 중심, 투기 억제,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조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한 가정의 삶이 시작되고 아이가 자라고 부모가 노후를 보내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투기의 대상이 될 때 사회적 갈등은 깊어진다.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억누를 수도 없다. 시장은 숨을 쉬어야 하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 흐름이 과열되지 않도록, 그러나 얼어붙지도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바로 그 조율의 산물이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유인을,
무주택자에게는 진입 기회를, 세입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유지하는 장치를 동시에 설계했다.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대한민국은 정책 실험의 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 역시 그에 걸맞은 정교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공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다주택자는 결단해야 하고 무주택자는 기회를 판단해야 하며 정부는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반대로 방향이 분명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한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씩 현실을 직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우리는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는 나라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결국 해법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다. 집값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이다. 이번 정책 또한 그런 저력 위에서 작동할 것이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제도는 그 움직임을 바르게 인도한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더 건강한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무주택자의 꿈, 세입자의 안정, 시장의 공정성. 이 세 가지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이번 조치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는다. 더 나은 균형을 향해, 더 공정한 시장을 향해 우리는 또 한 번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갈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다루는 행정 결정이 아니라 국민 삶의 중심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출구를 열어주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무기한 특혜가 아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곧 이제는 매물을 잠그는 시대가 아니라 순환시키는 시대라는 선언과도 같다. 부동산 시장이 건강해지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어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했다.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몰리면서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풀어내기 위한 장치다. 4개월, 6개월이라는 구체적 기한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무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는 조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가정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즉시 적용되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다. 자금 여력, 자녀 학교 문제, 직장 이동 등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고 직장에서 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한 가정이 자금 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부는 바로 그 현실의 시간을 정책에 반영했다. 책상 위 계산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고려한 설계다.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민간임대 비중이 86.7%에 달하는 구조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확대가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이 안정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임대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복잡한 문제를 조율해본 경험이 있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전환했고 농경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도약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결국 합리적 균형을 찾아냈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이번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투기는 줄이고 실수요는 보호하겠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다면 그 물량은 결국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한다. 무주택자는 그 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면 시장은 점차 안정 궤도로 들어선다. 국민은 현명하다. 정책의 의도를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한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처럼 기한과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거래는 활기를 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균형을 찾는 구조다. 다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라는 선택을 해야 하고 무주택자는 기회를 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냐는 논쟁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가 원활해지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 다수에게 돌아간다. 안정된 시장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투자도 활발해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다. 반도체, 배터리, K-콘텐츠, 방산산업까지 우리는 수많은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저력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적 역량에서 나온다.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우리는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완결이 아니다. 시작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정책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멈춰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고민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이어진다. 그 삶의 터전이 안정될 때 비로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선택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토대 마련이다.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기를 띠며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 혜택은 청년과 서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치열한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균형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또 한 번 도약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있다. 그 꿈이 좌절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대한민국은 해낼 것이라고. 공정과 안정, 그리고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또 한 번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다.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힘. 갈등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힘. 그리고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그 길 위에 서 있다.